4월 사퇴, 6월 대선 그 일정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의 야당과의 협상에 충분한 준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고 가능하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기류, 오늘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내년 4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고 내년 6월 말쯤에 다음 대선을 치르자,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당론을 정한 것은 그 내면에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친박 주류 지도부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새누리당 친박 주류 지도부의 생각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얘기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새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어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계속 계시다가 좀 잠시 떠나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의도하고 일반 국민하고는 역시 괴리가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거의 관심사들. 이를테면 어떤 분이 뭐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신다, 만다, 뭐 곧 내려온다, 또 경기에 복귀한다 모르는데 국민들은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뭐 내려오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 있어? 근데 그냥 여의도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와글와글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보면 정말 뭐 야삼당 대표 만나고 새누리당 뭐 친박 비박 모이고 바쁘죠. 국민들의 민심은 지금 뭐 딱 하나로 모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즉각하야라. 근데 뭐 지금 여의도는 복잡합니다. 뭐가 항상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두원 의원께서 제가 오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딱 떠오른 생각이 며칠 전에 탈당하셨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예. 사실 현역으로 계셨으면은 정말 큰 뉴스였을 텐데 또 지금 현재는 전 의원이셔서 상대적으로 작게는 다뤄졌습니다만은 정두원 전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거 사실은 그 같은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의원님들에게는 뜻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새누리당이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세력이 거의 다 떠나갔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이제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통령한테 뭐 간신배 도당처럼 보이고 국민들 눈에는 역적 도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극우정당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정당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일원으로서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은 거기 남아있다는 것이 치욕스럽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나오셔서는 뭐 낭영필 경기지사나 김용태 의원과 함께 탈당한 그 두 사람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행보, 향후 진로 좀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마땅히 해체해서 재창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뭐 길게 보면은 사실 새누리당이 1년 내에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1년 안에 없어질 거다? 조금 더 길게 보면 2년 내에는 없어지거든요. 근거는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저거 약속해도 됩니다. 아니, 내기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불임 정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지금. 그런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어요. 새누리당 안에 있는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물론 현역 의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전 의원들처럼 가볍게 당을 떠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주저하고 계실까요? 좀 새 가슴 아닙니까, 원래?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뭘 변할 때 이제 잃는 것부터 걱정하니까 잘 못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좀 늘 갖고 있는 약점인데 어쨌든 그분들은 새누리당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이 지금 불투명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분들도 이제
탄핵 소추가 되거나 아니면 내년 4월에 재보선 선거가 나왔는데 아무도 새누리당 출마자가 없다든가 또 이제 대선이 임박했는데 대선 후보라고 나왔는데 뭐 택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거기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구나 해서 다 나오게 됐죠. 조금 전에 탄핵 이야기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당론으로 정한 거는 제가 이렇게 아까 이동관 수석이나 김만우 원장도 그렇게 분석했는데 그 안에는 탄핵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비박계도 탄핵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박계가 정말로 탄핵 소추안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안 밝힐지가 변수긴 하지만은 정말로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면은 비박계가 탄핵 소추안 찬성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 반대 이렇게 돌아설 거라고 보세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해달라. 나는 내 스스로는 물러나갈 수 없다.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론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야당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월 9일 가서 어차피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겠죠.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정도전 의원께서 보신다. 뭐 비박계 의원들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계신 겁니까? 비박계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협상 되지도 않을 분들이 협상해도 결론은 뭐 뻔한 거죠. 예. 만약에 비박계 의원들이 한 야당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박계 의원들이 만약에 이정현 대표 지금 지도부 쫓아내지도 못하고 탄핵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우리지만 야당도 야당이지만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은 자폭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국회에서 소추가 부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아마 촛불문심이 새누리당에다가 화염병까지 던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 즉시 해산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오히려 그거를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다음에 재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들 기억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재선을 생각해서라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저는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비상시국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도 뭐 수시로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계십니까? 근데 좀 전에도 뭐 남지사한테 전화가 와서 뭐 여러 가지로 언론에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좀 외롭습니다. 좀 광야에 서 있고 또 갈 길도 막막하고 하지만 신년대로 가면은 길이 열릴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명분은 분명히 설정하고 지금 새누리당은 불임 정당이고 보수 세력을 대표할 수 없는 정당이고 극우 정당이 돼버렸다. 그래서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그 부분도 또 이해하고 공감하신 분들 많겠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원 생활하고 누릴 땐 누리다가 당이 위기 상황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배가 지금 침몰한다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제가 일원으로서 책임을 저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의 건전한 보수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재창당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만들어낼 건전한 보수 정당의 친박 핵심 의원들은 같이 갈 수 없습니까? 건전한 보수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친박들은 국민 밉상이 돼 있잖아요. 거의 뭐 관심배 도당이라고 제가 좀 아주 극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 물러난 다음에 그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정당이라 할 수 없죠.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 제가 한번 세보시지 않았어요? 세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좀 많은 후회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정돈 의원 하면은 정말 거침없이 얘기하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뭐 저격수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신 겁니다. 저도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역시 그분들도 또 입장들 다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분명히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또 정 의원님 나오신 김에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이미 여러 군데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는데 왜냐 그러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당시에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일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 일가, 그 아버지는 뭐 최태민 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경악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제가 19대 국회 때도 여러 차례 단발마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옷이 아름답다고 하고 주변에서 그러고 있다. 이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다들 귀뚱으로 다 안 듣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사실 이제 뭐 충분합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다 나왔고 이 정도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다만 꼭 필요하다면 더 밝혀야 된다면 세월호 7시간 그건 밝혀져야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뭐 사촌간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살인 사건 같은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의문사들 있었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죽음들 그런 의문사들도 저는 이 기회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친척되는 형제간에 뭐 서로 찔러서 죽이고 또 가서 뭐 자살하고 뭐 이런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밝혀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꼭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미드, 하우스 오브 카즈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런 것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 일가, 딸인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있고 많은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탄핵하기에는 충분할 정도 나왔지만은 아까 말한 의문사라든가 세월호 7시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밝혀져야 될 얘기죠. 뭐 유경재단 운영 과정상의 뭐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인터넷상은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하고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그건 밝혀진 거죠. 그 19대 국회 때 여러 번 경종을 울리셨는데 메아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청와대의 강력한 배신의 정치 심판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쨌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어떤 하나의 또 중요한 분기점 아니었을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잘못한 거죠. 거기에 맞싸워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거를 이겨냈으면은 본인도 대권 주자로 발돋도 하는 거고 새누리당도 건전하게 이제 지금까지 잘올 텐데 거기서 그냥 쉽게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리는 통에 새누리당이 이제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과 같이 편을 들어서 싸운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와 그 당시에 좀 싸우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시간 법칙이라는 얘기도 만들어냈는데요. 뭘 할래다가 꼭 30시간 전에 바꾸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바꿨어요. 탄핵절차 밤새더니 또 대통령 뭐 사기 30시간 법칙이 그겁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30시간 법칙? 네, 꼭 뭐 한다 그러다가 꼭 30시간은 못 넘기고 내용을 바꿉니다. 이번에도 또 그 법칙이 또 적용이 됐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고. 정도원 의원 말씀대로라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무슨 얘기하면은 30시간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냥 바로 크게 보도한 다음에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마저도 또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탄핵안 발의 제가 주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 만나고 이랬을 때 만약에 4월 말 퇴진 입장 밝히면 탄핵 안 해도 된다. 그게 또 30시간이 안 됐습니까?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시간 좀 따져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핵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뭐 퇴진 문제, 이거는 또 이 문제대로 하고요.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비롯해서 뭐 남경필 지사 이렇게 탈당하신 분들, 또 뭐 국민의당이나 또 그 밖에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해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단순히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이런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있는 만큼 대통령 퇴진하고 개헌까지 해서 새로운 권력체제로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전제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거치가 분명해진 다음에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그 전에 얽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그리고 개헌은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합니다. 개헌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모든 거에 개헌에다 다 걸어가지고 가다가 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느 제도든지. 그래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문제라든가 대통령 이제 검찰을 이제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을 선출직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개헌하고 상관점이 없지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개헌 논의에 수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큰 기여를 했어요. 일단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검찰이 권력의 시진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지금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예. 또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식별 연령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결국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뭐 탈당파나 또 새누리당 안에 있는 비박계 의원들은 뭐 생각하는 권력 구조가 좀 있습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 어떤 권력 구조를 봐야 될까요? 우리끼리도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론이라는 것이 이제 복잡하고 그거 들어가다 보면 이제 놓칠 게 너무 많은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개헌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개헌을 절차를 밟는 것이 다음 선거에 나설 여와 야의 그렇지.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략하고 이번에 임기 초반부터 개헌 작업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예. 참고로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비박계 의원들 중에 언제쯤 후속 탈당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야 뭐 탈당을 기대하지만은 뭐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소추가 되면 그다음부터 당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 거기서 또 이제 탈당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탄핵 소추안 다음 달 9일로 오늘 이제 내일 표결이 불발된 만큼 다음 달 9일이 디데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즈음에서 뭔가 후속 움직임, 새누리당 추가 탈당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